다음으로는 로컬 크리에이터 글로컬 CM의 김재환 기획관님 모시고 전수조사를 회생의 동문거리 전수조사를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약간 현황 분석과 회생을 위한 제언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글로컬 CM의 김지환입니다. 일단 우리 지훈 코디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엇인가를 어필할 때 보면 이미지를 어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한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뽑으면 하나는 싸이고 하나는 김정은입니다. 좀 닮았나요? 네. 자, 이제 닮았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인지를 하시고 저를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36은 제 나이입니다. 네, 나이인 걸로 보셨어요. 제가 왜 이런 싸이가 왜 이런 발표를 하냐, 그 배경이 좀 있어요. 저는 2016년 8월 중순부터 저기 홍지서림하고 홍련세과 사이에 있는 1% 호스텔이라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친구랑 같이 2019년 6월까지 그 부대표로 있으면서 거기 호스텔을 경영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퇴사를 했고, 퇴사하고 나서 한 근 3년간 이 동문거리에서 쌓아온 애증이 있어요. 그 애증을 연료로 해서 이 거리에서 지금 재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상인의 시각을 가진 기획가로서 동시에 여기 센터와도 함께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센터 소속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동문거리나 센터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제한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센터의 편은 아니에요. 네? 그거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이 와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손 드실 때 못 봐가지고 혹시 통장님들, 네, 진짜 많이 오셨나요? 그리고 저기 시 관계자 선생님들. 오셨다가 항상 그러셨어요? 다시 좀 불러주세요. 그리고 또 상인 선생님들 좀 계시나요? 네, 상인 선생님들도 오셨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이제 하니까 제가 저는 이 동문거래에서 저의 개인적인 이익을 대변하면서 이 공공의 영역인 이 동문거래에서 이 여러 주체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뷰 조사에 좀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센터에 대한 전제를 두 가지 해야 돼요. 일단 센터는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대변하거나 여러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센터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다시 말하지만 센터 편은 아닙니다. 네. 일단 그게 첫 번째고, 그러면 센터는 여기서 뭘 할 건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모임의 한 키워드를 보면 이 센터의 방향성을 알 수 있어요. 센터는 이 동문거리를 활성화시키겠다가 아니라 회생시키겠다는 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회생의 정의를 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거의 죽어가거나 사라져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자, 동문거리하고 맞닿아서 생각을 해볼게요. 연역적으로 조사해본 결과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2018년도에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현장을 진단한 내용도 그렇고, 제가 인터뷰 조사하면서도 느낀 것도 그렇고, 여기 오신 분들도 부분적으로 동의하실 거예요. 동문거리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다. 근데 센터는 뭘 할 것이다? 그런 동문거리를 좀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생에서 생을 삶으로 좀 전환해서 다시 재정해 볼게요. 동문길의 회생, 동문길의 삶이 다시 돌아온다. 그 삶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그 목적어를 주민의 삶, 그리고 또 상인의 삶, 예술가의 삶, 기타 등등의 여러 주체들의 삶이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데 좀 주안점을 두고 같이 노력을 해보겠다는데 센터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제가 함께 참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센터의 방향성에서 내 개인적인 이익하고 여기 방향성하고 교집합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보시면서 얘기를 들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센터에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컨설팅을 한번 받습니다. 이 동문거리를 아웃블럭으로 나누고 그 현황을 진단을 했어요. 그 현황 진단한 것을 표로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단 2016년 대비 17년 빈 건물이 7.2% 감소했어요. 그리고 공실률은 3.6%가 감소했어요. 자, 7.2%만큼 빈 건물은 채워졌고 3.6%만큼 공실률은 낮아졌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 그거를 해석을 하면 여전히 여기 동문거리 아웃블럭 안에서 17년도에는 37개나 되는 건물이 비어 있고 그리고 또 공실률이 14.8%가 돼요. 이 수치가 후반부에 2019년도에 어떻게 바뀌셨는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진절머리 앓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주차장 문제 많이 거론하시죠. 그래서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나 살펴봤어요. 27군데가 있고 이 27군데의 주차장의 속성은 어떠냐면 여기 한옥마을 공용주차장을 포함해서 유료로 오픈되어 있는 주차장은 단 3곳이에요. 나머지 여기 이렇게 점점이 있는 것들은 상가 전용 주차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봐서 주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호스텔 하면서도 많이 다투긴 했는데 이 주차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냥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찾거나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더라도 나는 이 상가를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일 보고 오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현황도 문제지만 주차하려는 사람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업종을 살펴볼게요. 이 아웃블럭 안에 주거 시설이 17년도에 48.1% 거의 반절에 해당이 되고 숙박 음식점 23.6% 다수예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의 대부분은 음식점이라는 거예요. 그 수치가 44.5%라는 겁니다. 주요 업종이 동문거리는 주거시설을 제외하고 음식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동인구 자체도 16년, 17년, 18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대, 중심 연령대가 40대고 그 40대 분들이 70%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인구 연령대가.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업종을 살펴봐서 그 매출을 살펴보면 17년, 18년 대비 매출은 감소하고 있어요. 숙박업소 매출 큰 변동이 없었다고 티파드에서 저기를 했지만 약간 이거는 부분적으로 떼서 보신 것 같아요. 거의 숙박업소도 지금 다 나갔습니다. 19년도 살펴볼게요. 이 거리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선플러스 입구 쪽에서 한옥마을 공용주차장까지 거기를 이제 메인로로 보고 1층 상가만 이렇게 세보니까 상가가 1층 상가예요. 108개예요. 그 중에 임대가 붙어 있는 데가 공실이 26개나 됩니다. 공실률로 보면 24%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 1층만 얘기했어요. 근데 지하 2층, 3층 포함하면 더 높겠죠. 한 거리의 생태계를 그 생태계를 점유하고 있는 많은 건물의 속성 중에 상가든 뭐든 공실률이 18%가 넘어가면 이 거리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밤에 되면 다시 자기 일터에 여기 이제 떠나가지고 집으로 가시고 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도 이미 심하고 좀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 슬럼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정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젊은 사람은 없고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음식점 거리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동문거리.
예술거리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그 인식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같이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현황을 가지고 좀 더 이 현장으로 들어가서 각 주체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조사하려고 저희가 일단은 이 전부 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메인노 중심으로 계신 분들하고 외부인들을 포함해서 한 31명 정도 인터뷰 접촉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거절하신 분들, 인터뷰 하신 분들 있었겠죠. 그 인터뷰 유효 시간을 한 30분에서 1시간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청취했다는 분들이 22명 정도 돼요. 그 주체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상권, 문화적 상권, 예술 창작가, 문화기획가, 그리고 중간지원단체, 건물주. 일단은 메인노는 상권 중심이기 때문에 이 일반 상권하고 문화적 상권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예술인들 그리고 기획가들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건물주분도 일단은 컨택이 대부분 어려운데 한 분이 좀 컨택이 돼서 한 분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의 균형을 위해서 여기 중간지원단체 실무자들도 2분 포함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 22분의 의견이 이 거리의 의견을 대표하진 않아요. 하지만 각 주체별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거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죠. 그거 중심으로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동문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그래도 대부분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냐면 문화예술 거리라고 인식은 하고 계세요. 근데 앞에 뭐가 붙죠? 옛날 이 유동인구의 특성하고 거리의 특색 때문에 이곳을 옛날에 번화가 그리고 또 서책거리 예술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공방도 있고 이런 거리 이렇기 때문에 인식 자체는 예술 거리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에 이르러서 이 인식이 좀 분절될 수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한옥마을이 조성이 됐고 여기 동문거리는 지중화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요인으로 나온 결과가 임대료가 상승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예술인들도 밀려나고 중심가 역시 이동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근 10년, 20년간 여기에 돈이 투자 안 된 건 아니에요. 국책사업, 여러 가지, 중기청 사업, 여러 가지. 그래서 사업비가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됐지만 지원 사업의 효과는 미비하다는 결과가 많이 그리고 응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리를 약간 정체성도 없고 약간 후퇴하고 있는 거리로 인식하는 부정적 인식도 많이 있으셨어요. 네. 이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으셨을까요? 가장 아까 주차 문제 얘기했지만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거는 교통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교통 문제를 불편한 교통을 만드는 요인들이 많죠. 일단은 주행하는 차량들 주차, 그 다음에 불법 주차, 그리고 그 주차를 막으려고 하는 불법 주차 방지 박스 같은 거, 돌 같은 거, 그리고 또 보행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요인들이 유기적인 관계성 안에서 복합적으로 교통이 좀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부 내역 중에 2가지 정도를 더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일방통행이 문제이다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그거 상인의 입장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쌍방의 찬성도 있었고 일방 찬성도 있었었는데 조금 더 복잡한 문제여서 그거는 차치하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플라트 박스 다 있어요. 근데 그 플라트 박스에 대해서 위치 이동을 포함해서 이거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제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더 추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외적인 문제 외에 2가지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내부 구성 안에 신뢰 문제가 있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인회에 소속되지 않는 상인분들 그리고 또 일반 상권하고 문화적인 상권 랜드마크가 된 곳하고 그리고 또 비주류가 된 상권들 그리고
행정이나 중간지원단체, 주민 간의 관계, 그리고 또 뭐 여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술가들, 기획가분들, 이 다양한 포스트 안에서 신뢰가 좀 깨져 있는 게 보였었어요. 각자 주체별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나 신뢰 문제가 조금 있다. 그리고 여기 뭐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거는 뭐 추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황하고 문제점만 얘기했는데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저도 어깨가 아픈 분위기예요. 그래서 좀 이분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동문거리의 정체성을 옛날에 예술인들이 오는 거리에서 음식점 거리로 분절된 이 상황에서 좀 정체성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또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하면 좋겠다. 일단 세부 내역으로는 이렇게 건강한 마인드의 새로운 사람들도 유입하고 각 주체 간의 신뢰 회복, 협업하려면 전체 조건이겠죠. 그리고 또 주민 대상 지원 사업, 이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여기 생활하시고 거주하시는 분들, 상인 뭐 이런 분들 말고 이런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시죠. 네, 실질적인 조사는 형식적인 조사들이 많았었나 봐요.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거에 뭐 많은 것들을 계속 하고 있겠죠. 그리고 시설 확충, 기존 유휴 공간을 활용하거나 레지던시 공간을 좀 조성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대안을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봤었어요. 여기 보면 연계해서 같이 공유해서 썼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1% 호스텔 서드웰은 상인이지만 뭐 인문학도 하고 인디 전시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좀 협업하면 좋고, 차라리 언더바 민미업에서 지금 많은 이벤트를 또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여기 동문문화센터 위치도 좋고 건물 활용도도 좋아요. 그리고 동문길 77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 건데 건물주분이세요. 바로 이쪽 라인에 있는. 근데 3층의 젊은 여성에게 어떤 보증금이나 이런 거 없이 실제 관리비만 받고 공간을 쉐어하게 돼요. 그리고 1층 가게도 여기 길거리 평균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을 해서 그분한테 세를 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원도심 상생협약에 참여 의사도 있고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자기 지하 공간을 좀 내주겠다는 분이셨어요. 네, 이런 공간들하고 연결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여기 뭐 여러 주차장이랑 사유지가 있는데 이런 공간도 일부 공공적인 기능을 넣어서 함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곳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선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점하고 뭐 창작소극장, 그리고 또 전시공간이나 박물관 이런 것도 남아있어요. 이 문화적인 상권을 좀 어필해서 이 동문거리의 정체성을 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는 다 외적인 것들이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장점하고 기회를 가지고 우리 아이디어를 스케치할 수 있잖아요. 건물 높이들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전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옥상에 부탁 같은 것들 테마를 넣어서 공유하고 이벤트도 연결해서 같이 좀 그 야간 문화에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특색 있는 골목들, 거기에서 이제 레트로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어요. 메인도를 살리면서 일관적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외에 하여튼 특색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오래된 단골 술집이나 음식점들, 그런 것들 좀 홍보해도 좋고, 그리고 네, 차만 생각하는데 여기는 전주 시내 어느 곳에서 오시든 다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도 좋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몇 가지 해봤어요. 주차장 문제는 공영 주차장 할인 제도를 좀 개발을 하고, 상가 부설 주차장들 좀 플랫폼을 연결해서 누가 와든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좀 하고, 경관 정비는 이제 실효성이 없는 것들 말고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 편의성을 좀 높이는 거, 거점 공간 말씀드린 거, 그리고 또 공실 공간은 컨텐츠가 사람을 결국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컨텐츠 부분에서는 여기 또 양조장하고 특화된 술집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이 어필해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센터에서 이제 창암동거리처럼 문화 행사도 진행을 한다고 하고, 상인분들 요청 중에 여기 동문거리를 계속 어필할 수 있는 통합 마케팅 플랫폼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을 좀 더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소셜 다이닝, 같이 밥 먹는 일, 또 주민들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일들도 같이 진행해보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스케치해봤어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있으시면
여기 센터에서 장을 마련하면 저처럼 주체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리의 주인을 누군가한테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 상인분들, 기획가분들 같이 좀 모여서 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길게 했던가요? 감사합니다.